동네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뒤쪽이 좀 출제되는 애들이 많아요.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자산보다. 자산 쪽은 자주 출제되는 애들이 많진 않거든요. 근데 부채, 자본 이쪽이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특히 요거에 퇴직연금제도, 요거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퇴직금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보세요. 여기 여러분 퇴직금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자, 요 방식이죠? 뭐냐면 법인이 임직원한테 만약에 퇴직금을 줘야 될 게 100원이다 라고 하면 100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방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법인이 망하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잖아요. 한 푼도 못 받으면 이 퇴직금 가지고 내가 정년 퇴임할 나이면 내가 요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아직 내가 은퇴할 나이는 아니다 라고 하면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IMF 같을 때 뭔가 금융위기 같은 거 닥치면 퇴직금을 건질 수가 없다라는 치명적이죠. 예, 그래서 퇴직연금제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외부기관은 금융기관입니다. 어떻게 하냐? 법인이 임직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 있죠. 요거를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선진국의 금융기관을 망할 일이 없죠, 거의. 맞죠? 그러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회사가 망하면 임직원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회사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금융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임직원은 퇴사할 때 100원을 안정적으로 금융기관한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우리가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사회적립제도라고 회사 외부에 적립한다. 사회적립. 그래서 일단은 퇴직연금제도가 먼저는 되시겠죠. 근데 다시 퇴직연금제도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예. 이 두 개를 꼭 기억할 두 개를. 그렇죠? 뭐가 있냐면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요. DB형. DB. 영어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그냥 영어로만 내가지고 이게 D자가 define,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B자는 benefit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뭐 DB 이렇게 내지 뭐 define, benefit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네핏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 있죠? 요 이름이 다 회사 입장이 아니라 임직원 입장에서 서술이 되는 거예요. 임직원 입장.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돼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실 게 우리가 여기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좀 이따가 오른쪽에 띄울 건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요것의 차이는 누구 계좌에 넣냐가 중요해요. 금융기관에 아까 적립한다면서요. 그게 법인의 퇴직금 계좌냐 아니면 임직원의 개인 퇴직금 계좌냐 그게 좀 달라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그럼 자고로 확정급여형은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분계가 이해가 돼요. 분계를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법인 계좌에 퇴직금 계좌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추계액은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으로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해보죠. 그럼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이건. 퇴직금을 주기 위한 퇴직 전용 계좌에 이거는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계좌에 예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본인 계좌 넣는 거잖아요. 법인이
법인 계좌에 넣는 건 그건 주는 게 아니라 예금하는 컨셉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넣는 게 지급이에요? 아니지. 그건 그냥 예금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친구 계좌, 다른 사람 계좌에 줘야 그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일단 컨셉이 예금 컨셉이에요. 그럼 예금 컨셉이니까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뭘까요? 자산, 그렇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자, 애니메이션 실수. 여기 곧 자산 뜰 거다. 실수. 애니메이션이 그 다음 자산 떠야 되는데, 짜증나요, 이거. 오류. 제 잘못 아니다. 이건 제 잘못이죠. 제가 선생님이 묻었으니까. 죄송해요.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을 넣으면 국민연금이 그걸 가만히 묵혀둘까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이래요. 미국 아무튼, 예.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운용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고로 우리 시험에는 수익만 내요. 손실 내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의 운용 수익을 냈대요. 그럼 운용 수익을 내면은 법인 계좌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20원 들어가 있죠. 그럼 나중에 임직원이요. 저 퇴사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금 120원 줘요? 아니에요. 왜냐면 퇴직금을 계속 안 줬잖아요. 100원이 추정되는데 자꾸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 적립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은 100원을 계속 안 주고 있었으니까 100원만 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운용 손실이 났대. 반대로 운용 손실이 나면 이제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는 얼마밖에 없어요? 80원. 근데 종업원이 저 퇴사할게요 라고 얼마는 딱 맞춰줘야 돼요? 100원. 맞죠? 그러니까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다시 새롭게 20원을 예금을 해야 돼, 다시. 맞죠? 죄송해요, 자산. 당황스럽네.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금 컨셉이니까 확정급여형은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 넣는 건 자산이에요. 계정 과목이 성격이.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책임이 법인한테 있어요. 법인 귀속이다라는 건 법인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확정 기여형. 자고로 define C는 뭐냐면 contribute, contribution. contribution 뭔지 아시죠? 기여. 아니, 영어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DC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이 용어 자체가 임직원 입장에서 서술됐다라고 했잖아요.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기여한 것만큼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얘는 기여한 것만큼. 얘는 기여한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거 가져가라라는 뜻이고. 자, 차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누구 계좌예요? 여기는 임직원의 퇴직금 계좌예요. 개인 퇴직 계좌라고 합니다. 개인 연금 계좌, 퇴직 연금 계좌라고 불러요, 이거. 그래서 여기는 기여형은요, 그 개인의 퇴직 연금 계좌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에요. 근데 법인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주는 겁니다,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왜?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 준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못 찾지. 당연히 퇴직할 때 찾아야 되는 거지. 하지만 퇴직금 안 준 거예요? 준 거야. 얘 계좌에 썼잖아요. 그럼 지급이니까 이 확정 기여형에서 법인은 지급했으니까 이건 성격이 뭘까요? 그렇죠. 잘하시네. 이건 비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 계정값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요건 비용. 아셨죠? 이렇게. 예, 잘 잡아야 돼.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이제 여기 그래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시험에 더럽게 내면은요. 우리가 그럼 추계획이라는 건 퇴직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계속 이 기여형은 추정될 때마다 계속 줘요. 임직원 계좌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확정 기여형은 추계획이 없어요. 맞죠? 하지만 급여형은 안 주고 지 계좌에 넣는 거지 종업원한테 퇴직금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주니까 추계액이 계속 살아서 움직였다가 나중에 퇴직금 줄 때서야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맞죠? 근데 얘는 추정할 때마다 계속 준다고, 이 종업원 계좌에. 맞죠? 그러니까 추계액 있을 리가 없지. 맞죠?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금융기관이 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굴려서 20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얼마 있는 거예요? 그렇죠, 120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종업원 퇴사할 때 본인 계좌 적어죠, 이번에는. 본인 계좌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싸, 개인들 계속 120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 보면, 저게 좋네? 아니야. 맞죠. 손실 볼 수 있잖아, 여러분들. 예. 그래서 반대로 손실을 낸 거예요. 금융위기가 잘못 굴려가지고. 가서 뚜드려야지. 그러면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 얼마밖에 없어요? 80원.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80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건 종업원의 퇴직연금 계좌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맞죠? 급여형은 법인의 종업원의 퇴직금 계좌가 안 움직이니까, 맞죠? 안 움직이니까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 정해질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실 줄 알아야 계정 과목 안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계정 과목 거꾸로 쓰거든요.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막 요거 DB형 여기다 비용, DC형 여기다가 자산 이렇게 많이 적는다. 나중에는 하루가 지나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용어 자체가 임직원 입장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계정권 까먹더라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분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죠? 이해가 돼서 그래요. 우리는 그림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계를 끊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분계고 여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개인 귀속, 개인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여형은 어떤 형이에요? 안전형, 공무원형,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모험형. 그죠? 공무원형, 죄송해요. 공무원 비하 발언 아니야? 저 어렸을 때는 공무원이 진짜 다 공무원 되려고 했어요. 다 공무원만 공부했어. 몰랐죠, 여러분들. 공무원만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아닌데? 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해서 다 대학교 가면 다 공무원 준비한다, 대부분. 그쵸? 그때는 뭐지? 연금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죠? 거의 최저시급 받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게 있었어, 진짜야, 뻥 아니고. 자, 됐고. 여기는 그죠? 난 모험을 즐긴다. 했죠? 자, 이제는 분계입니다, 분계. 자, 그림이 이해가 되셔야 분계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해보자. 죄송한데 제가 여기는 좀 거꾸로 써서 모르고. 아까 제가 여기다 왼쪽에다가 급여형이고 오른쪽에다 기여형 했는데, 죄송한데 기여형부터 먼저 할게요. 그냥. 받아들여줘 미안해요. 사람 실수할 수도 있지. 자, 재미가 없고. 자, 이건 안 할게요. 시험에 안 나옴. 맞죠? 시험에 주체는 뭔가 이거 서술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금융기관의 불입시. 자, 아까 기여형은 누구 계좌에 넣어요, 회사가? 그렇죠? 임직원 계좌에 넣는 거니까 이건 퇴직금을 주는 거라면서요.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계정과 뭐로 차면 될까? 퇴직금 비용이니까. 그렇지. 여긴 퇴직급여지, 당연히. 퇴직금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 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퇴직금 불입할 때 퇴직금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제발. 자, 근데 확정급여형은 불입을 할 때 누구 계좌에 불입을 해요? 그죠?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거죠. 그럼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를 계정법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자산이라면서 본인 계좌에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계좌에 넣는 건 예금하는 컨셉이라고. 자, 좋은 말 할 때 외우시는 거예요. 계정법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회사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자산이잖아요. 그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해요.
왜 표정이 안 좋아요? 방금 표정 봤어. 어쩔 수 없어. 계정과 계속 나와. 그래서 확정, 급여형은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 쓴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가. 불입시.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건 뭔가 좀 허전해요. 자, 그러면 운용수익이 발생했대요.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기여형은 누가 가져가요? 운용수익을. 종업원이. 근데 우리는 종업원 입장에서 회계처리, 법인 입장에서 회계처리. 법인 입장에서 회 없어요, 회계처리가. 없지. 종업원이 회계처리 해야지. 이건. 우리 회사가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종업원은 회계처리 안 하잖아. 종업원 왜 회계처리 할 줄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급여형은요? 누가 가져가, 이 수익을? 회사가. 맞죠? 회사가 가져가니까 이거 회사가 분기해야 돼요. 맞죠? 그럼 회사가 가져가니까 어디에 쌓여요? 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건 별도 연금 없으면 이자 수익이에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아까 그랬던 20원 발생. 이게 손실이면 이자 비용 잡으면 되겠지 뭐. 맞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잔액이 불겠죠? 만약에 손실이면 요게 줄어드는 거지만 우리 시험 안 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이거 문제가 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면 누구 계좌에서 나가, 퇴직금? 그렇죠. 임직원 계좌에서 나가죠. 회사는 할 게 없어요. 거기서 없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누구 계좌에서?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좌에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잔액이 줄어야지.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준다라는 거예요. 어? 됐죠? 그럼 아까 퇴직금 예상액이 퇴직금의 총상부채를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서야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이때는. 그쵸, 이때 부채 감소. 왜냐면 계속 퇴직금 안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상액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기여형은 예상하지만 계속 퇴직금 넣는다고, 임직원 계좌에. 그러니까 얘는 추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급여형은 추정되는 금액이 계속 있어요. 왜? 임직원 계좌 안 준다니까요? 회사에 퇴직연금 운용자세 넣으니까 계속 추격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계속. 오케이? 응. 그래서 이때서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가 감소되는 거예요. 감소. 되시겠어요? 이때 감소하는 거예요. 뭐가요? 퇴직급여? 아니, 이거지. 만약에 충당부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갈 때 그때 비용하면 되지. 그리고 충당부채를 쌓는다라고 미리미리 비용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분기가 생략되는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쌓는 분기가 생략되는 거예요. 알죠? 여기 생략? 그건 아까 배웠던 거고. 여기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추계액이 100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가 종업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 120원이래. 그러면 100원 까고도 오전 그때 퇴직금도 체납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최근 들어서 워낙 사람들 여기만 외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너희들 이쪽만 알고 있지? 그럼 여기도 낼 거야. 이 아래 두 개. 알죠? 이거. 이건 요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밑줄은 안 칠게요. 알죠? 우리 용어를 알아봤자 쓸모는 없어요. 제가 녹화 중이니까.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 맡겨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요거거든요. 어디 갔지? 109회?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322페이지. 322. 322페이지에 5번이에요, 5번. (322페이지) 5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이거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론상이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운용해 준다면서, 금융기관이, 그럼 금융기관이 그냥 운용만 그냥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 수수료 받아내겠지. 그래서 실제 문제는 수수료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죠? 근데 해석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수수료가 있어서 해석이 안 돼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난 거다. 꼭 좀 외워주세요. 이거 계정 거고 외우셔야 돼요. 음. 나중에 회계이급, 세무이급과도 이렇게 똑같이 내요. 88, 90% 똑같다니까요. 회계이급도 잘 해놓으세요. 자, 해도 되나? 해도 돼요? 3? 자, 볼게요. 자, 영업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야 기여형 퇴직금 이렇게 외우고 계실 거지만 나중에 까먹는다고요, 진짜로.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한 3일 지나면 이거 헷갈려. 퇴직연금 운용산 써요, 실제로. 헷갈려 해. 그래서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맞죠? 계정권 외웠다가는 까먹는다라죠, 며칠 지나면. 그래서 이 기여형, 요 말 자체가 종업원이 받을 퇴직금이 기여, 네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라는 건 누구 계좌가 움직이기 때문에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라는 거예요. 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영업부 직원. 맞죠? 얘 계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임직원 입장에서 회계 처리예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임직원 계좌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 준다라는 거예요. 주니까 비용 이렇게 나중에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죠? 계정권 며칠 지나면 까먹게 돼 있어, 이게. 사람이. 예. 자, 그럼 이거잖아. 원래는 700만 원, 700만 원 준 거에는, 금융기관한테 좀 잘 좀 굴려줘. 한 20만 원과 퇴직금 나머지 680만 원 쪼개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있잖아.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 요즘 운용 좀 잘해줘. 그렇죠? 금융기관이, 저 공짜로 해줄게.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분기를 끊을 수 있는 건 대변에 보통예금 끊을 수 있죠. 보통이랄게 700만 원. 근데 회사 입장에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종업원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종업원이 일을 할 때 요거에 대해 수수료 나가는 건 당연히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지. 그렇죠.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관비로 처리해요. 이게 공장 직원이면 500번대로.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 800번대. 20. 실제로 납입한 건 680을 납입한 거죠. 수수료는 은행한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퇴직, 급여고, 얘도 800번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공장하고 본사 구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은. 아유, 좀 작다. 이렇게. 되셔요. 최근 들어선 수수료도 낀 건 없더라고요. 오케이? 하나 더. 왜? 기호형 했으면 급여도 해야지. 자, 101회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391. 391페이지.
자, 391페이지의 맨 아래 6번입니다. 391페이지 6번. 해봐도 돼요? 해볼게요. 시간 적게 들었나? 자,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외워주시고, 근데 그것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임직원이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안 넣었으니까. 안 줬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이 법인 계좌에 넣은 거예요. 법인이 지계좌에 넣는 건 예금하는 컨셉이니까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한 자산 이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2%의 수수료 요구하겠죠. 야, 내가 굴려줄 테니까 일단 2% 내놔. 그렇죠? 그래서 550만 원에 98%? 98%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들어가는 금액이고 550만 원 2%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예요.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영업부 임직원이니까 요 수수료가 800번대고 여기는 퇴직급여 800번대 쓰면 지읒되는 거야 아주 그냥.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잖아요. 가끔씩 퇴직금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영업부니까 이렇게 수수료에 대한 그걸 준 거예요. 번호. 자, 그럼 해보면 똑같아요.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는 550이 나갔죠?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수수료 나가는 건 요건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11만 원? 그럼 나머지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회사의 자산에다가 넣은 거 나머지가요. 요게 이제 539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최근 또 수수료 자꾸 내더라고요. 자, 됐어요. 여러분 숙제 검사 좀 할게요. 숙제 검사하고 30